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관악구 신림동 네. 신림 뉴타운 좀 답사를 나왔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전반적인 현재 상황하고 네. 뭐 향후 뭐 전망, 호재 뭐 이런 것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지금 이 뉴타운은 지금 세 구역으로 진행을 되시는데요. 제일 큰 면적의 1구역과 2구역, 3구역으로 진행되시는데 지금 올 5월에 3구역은 일반 분양 예정이시고요. 지금 2구역도 추후 분양 예정이시긴 한데 1구역은 사실 아직 미정이신 부분이 있으세요. 1구역은 2025년에서 26년도에 일반 분양 예정이시고요. 입주는 2027년도 후반에서 또는 2028년도에 입주 예정이세요. 지금 1구역은 그러니까 신림동 188번지 일대의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의 건물로 지어지실 거고요. 총 40개 동, 세대수는 4,257세대로 초대형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시고요. 이 중에 일반 분양은 1,463세대가 들어올 거고요. 건설사는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그다음에 DL, ENC 우선 세 군데가 컨소시엄으로 참여되었어요. 그리고 2구역은 신림동 324-25번지 일대이시고요. 여기는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까지 총 20개 동으로 1,487세대가 들어설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요거 3구역은 신림동 366-55번지 일대로 지하 4층에서 지상 17층까지 8개 동, 총 571세대가 들어설 예정이십니다. 우선 1구역은 이 세 구역 중에서 제일 큰 면적이 제일 크고 제일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대장단지로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시고요. 지금 조합원으로 진행되시는 게 아니라 여기는 한국토지신탁과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그냥 일반 과거에 14년 동안 여기가 진행을 계속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이 신탁 방식으로 하면서 5년 걸릴 거를 2년으로 단축하면서 진행될 거예요. 여기 지금 신림 1구역 같은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사업지 1호로서 사업 여건이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좋아지셨고 대표적으로 용적률이 230%에서 259%로 상향된 지역이세요. 그래서 1구역만 봤을 때 세대수가 총 300세대를 더 지어질 수 있는 것만큼 용적률이 높아지셨어요. 우선 요 세대 중에서 임대아파트는 한 650세대, 그 다음에 59제곱미터는 한 840세대, 그 다음에 80제곱미터는 2250세대, 그 다음에 98제곱미터는 220세대, 그 다음에 114제곱미터는 270세대, 그 다음에 140제곱미터는 27세대로 구성될 겁니다. 주변에 그냥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예상은 2,300에서 한 2,500 정도 될 거고요.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에 조합원 이주가 완료되었고요. 2025년에서 26년에 입주 예정이시고 여기 같은 경우에 임대가 225세대, 59제곱미터가 845세대, 84제곱미터가 343세대, 111제곱미터가 74세대, 그 다음에 총 1,487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최근 2구역 같은 경우에는 허그에서 평당 2,500만 원으로 고시를 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세대는 119가구 정도, 세대 정도 지금 분양할 거고요. 일반 분양은 59제곱미터 타입만 일반 분양할 거예요. 건설사는 대우, 롯데, 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3구역. 3구역은 지금 사업 속도가 이 3구역 중에서 1, 2, 3구역 중에서 제일 빠르고요. 여기는 지금 5월에 일반 분양할 예정이시고요. 지하 4층에서 지상 17층까지 8개 동으로 571세대가
입주하게 될 거고요. 건설사는 지금 대우건설에서 시공할 예정이시고요. 임대는 118세대, 59제곱미터는 205세대, 74제곱미터는 33세대, 그 다음에 84제곱미터는 215세대, 총 571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구역과 3구역은 2018년도 이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서 조합원 입주권이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3구역은 시공사가 어디라고 하셨었죠? 대우건설입니다. 대우 단독이고요. 네, 단독입니다. 2구역은요? 2구역은 지금 롯데랑 대우건설이 지금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까 3구역은 올해 뭐 5월달 분양한다고 네, 하셨는데 일반 분양 예정입니다. 아, 몇 세대 아까 분양한다고 하셨죠? 일반 분양으로는 지금 218세대를 일반 분양할 예정입니다. 지금 3구역도 뭐 저희가 거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거래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사실 이미 지금 프리미엄이 상당히 올라가서 예. 거래 매물이 지금 거의 씨가 맞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지금 뭐 한 프리미엄 붙은 게 한 어느 네. 정도? 프리미엄 붙은 게 거의 6억에서 7, 비싸게는 8억 가까이 거의 7억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리미엄이 한 6, 7억 정도라고 하면은 네. 우리가 30평대 초반을 분양받는다. 네. 총 비용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지금? 총 비용이 아무래도 7억에다 한 10억 가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그러면 이제 분양가도 그 정도 한다고 보면 되나요? 분양가는 사실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84제곱미터가 한 8억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피를 주고 사면은 조합원 분양가도 합치게 되면 총 네. 비용은 더 많이 드는 거네요. 더 많이 들죠. 하지만 네. 추후 이 1구역까지 다 완공됐을 때 서울대구에서 제일 신축인 아파트가 84제곱미터가 거의 15억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요 네. 1구역은 2028년도에 입주하게 되면 한 17억에서 18억이 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한 10억 주고 산다 하더라도 네. 충분히 메리트는 있는 가격이다. 한 6억 정도는 마진을 남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 피까지 포함한 금액을 보면 네. 일단 3구역이 제일 빠르고 2구역, 1구역 순인데 네. 가격 차이가 좀 있나요? 비슷한가요? 지금 현재는 비슷하긴 합니다만 아. 1구역 자체가 지금은 아무래도 조금 더 낮게 지금 측정되어 있긴 한데 아무래도 2028년도가 되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럼 지금 1구역도 2구역도 매물은 있긴 한 거죠? 비싸서 그렇지. 예,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네. 지금 주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를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다주택 걸리니까 네. 주택이 아닌 형태들을 좀 많이 희망하실 텐데 무허가라든지 네, 상가 주택이라든지 네. 상가 이런 거 그런 매물들도 있어요.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7평대로 34평형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7평으로 43평이요? 네. 추가 분담을 좀 많이 내긴 해야겠네요. 아무래도 지금 무허가 주택 같은 경우 6억에서 7억 정도 매물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네. 그것도 사실은 많지 않고요. 아무래도 다주택자분들이 한 6억, 7억 정도 남기기에는 좋은 매물이 아닐까. 왜냐하면 좀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거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구역별로는 잘 설명해 주셨었고요. 네. 주변에 이제 그 주변에 호재들이 있을 거잖아요. 교통 호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5월 달에 여기 신림선이 개통이 되거든요. 신림선이 개통이 되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셔서 이 신림 1구역 같은 경우엔 초역세권이 될 거로 사료됩니다. 일단 신림선이 5월달 곧 개통을 할 예정이라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이 더 많아지긴 하겠네요. 1구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은 1구역 같은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시행 속도가 아무래도 가장 세 구역 중에 제일 느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관망하는 부분도 있고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 부분도 아무래도 걸리는 부분이 있죠. 전매제한이 걸리니까 네. 또 신속통화 기획이기도 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지도 보니까 신림 봉천 터널이 있는데 네네네. 저건 언제 개통될 예정이에요? 요 신림 남부순환로와 봉천 그 강남순환로 이 신림 봉천 터널이 2024년도에 개통할 예정으로 아무래도 도로 교통 부분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 터널 통과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터널 통과해서 강남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더 빨라지실 겁니다. 지금도 빠르시지만요. 지금도 강남 순환도로 고속도로가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빠르시긴 한데 이 터널로 아무래도 돌아가야 될 상황들을 좀 단축시켜 줄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서부선도 확정은 되어 있는 거죠? 네, 서부선도 2028년도에 개통할 예정이시고 서부선 같은 경우에는 두산건설에서 지금 진행할 거라고 지금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 부분은.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구역, 2구역, 3구역이 들어서게 되면 굉장히 이제 큰 세대가 되는 것들일 텐데 네네. 거의 뭐 6천, 7천 세대 가까이 되잖아요. 네. 그럼 학교가 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학교에 대한 뭐 신설 계획 그런 것들도 있나요? 그 신설 계획 부분은 사실 이미 지금 많은 학교들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좀 필요하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주변의 학군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부분에서는 이 1구역, 2구역, 3구역 부분에서는 접근성은 굉장히 좋거든요. 초, 중, 고등학교, 그다음에 서울대학교까지 지금 인접해 있다 보니까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거주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에 이미 초중고등학교가 충분히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혹시 학원가도 형성이 돼 있어요? 학원가들은 이미 있긴 한데 이 구역이 생기면서 더 신설되고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 뉴타운 내에도 상업시설들이 들어갈 테니까 네. 거기도 들어올 여지가 있고. 네.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신림 요 뉴타운 구역들이 제일 취약한 지역이죠. 살기에도. 정말 지금 많이 열악하고 낙후되고 취약한 곳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취약하다고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주택 내부에 화장실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볼일을 봐요? 공동 화장실을 이용하는 와. 집도 있습니다. 세수는요? 그건 집안에서 수도- 하기지만 화장실이 외부에 있는. 그렇구나. 그럼 일단은 요 신림 뉴타운이 개발되고 나면은 신림동에 좀 어떻게 보면 입지 부분이 좀 굉장히 기반시설 좋아질 좋아지는 것- 거라고 네,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이미지를 확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예, 보통 이렇게 임대료나 집값이 저렴한 지역들은 네, 좀 중국 분들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셨었나요? 아무래도 임대료가 저렴한 부분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좀 취약계통에 있으신 분들이 좀 많으신 건 있으세요. 네.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도 600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이제 입주민들이 좀 바뀔 테니까 네. 조금 이제 상향 평준화 네, 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아마 입지를 좋게 하는데 좀 작용을 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뉴타운 주변에 네. 나홀로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들은 좀 시세가 어떻게 좀 어떤가요?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많이 오른 편이긴 해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 84 기준으로 한 시세가 어느 정도 한다고 보면 될까요? 84 기준으로도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아파트들도 많고요. 10억 이하더라도 뭐 그 예를 들어 그 롯데백화점 앞쪽에 가불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네. 그 아파트가 가장 좀 저렴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사실 아파트 수요가 못 따라가고 있어요. 정말 공급이 없다 보니까 수요는 많고 네. 상황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 신림 뉴타운에 빨리 조성되었으면 바래요. 그러니까 아까 그럼 구축이 네, 10억 정도면 아까 총 비용이 10억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0억 이하인 아파트들이 좀 많긴 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되게 이 뉴타운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 해도 뭐 많이 비싼 거 아닌 것 같아요 생각에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네, 있는 싼 네. 느낌이 들어서. 네, 맞습니다. 한 뉴타운은 8억 정도로 그렇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긴 하네요. 아마 일반 분양 부분에서 좀 많이 인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게 알겠습니다. 교통효제가 음, 이런 부분에 많이 개선되면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거로 예상됩니다. 그렇죠. 뭐 강남을 출퇴근하실 분들도 많이 오실 것 같고. 20분이면 충분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육시설 말씀해 주셨었고 쇼핑 있잖아요. 장보러는 보통 어디로 많이 다니세요? 장보러는 사실 여기 신원시장도 있고 사실 이 1구역에
시장이 있어요. 재래시장이 있죠. 네, 있습니다. 예, 예. 그쪽으로 또 많이 다니시고 요즘에는 사실 음. 직접 나가서 쇼핑을 하는 것보다 음. 쿠팡이라든지 이마트 뭐 새벽 배송이라든지 그런 쇼핑들을 배송들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엔 대형마트가 많지는 않아요. 서울대교에 GS 마트나 롯데백화점이 롯데마트 정도는 있는데 관악점. 네, 말씀하시는 관점이 있지만 네. 여기가 그 부분은 좀 많이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대형마트 부분은 배송으로 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신림선 개통되면은 뭐그 신차 다니기도, 타고 예, 백화점 갈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뭐 지금 뭐 뉴타운만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는 입지가 많이 정돈이 되겠네요. 예. 많이 정돈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문 휴경타운 그쪽 음. 그쪽 뉴타운처럼 네. 저희 여기 신림 뉴타운도 거기에 못지않게 주변이 정리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거기도 많이 좀 동대문도 취약했었죠. 네, 맞아요. 네, 그 청량지 그 이미지가 사실 그 서울 도시계획 이후에서 뭐 발전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좀 정리된 부분도 있고 아파트 가격 상승 부분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신림도 그렇게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가 있어서 여기 네. 좀 대학생들 아니면 네. 교직원들도 많이 사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사실 이 대학동에 네네. 그 서울대 자녀분들도 굉장히 많이 사시는 거고 또 분도 있고 서울대 입구역에서 셔틀버스가 운영이 되세요. 네. 그래서 서울대 입구에는 지금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오피스텔 하나 전세가 2억이 넘습니다. 와. 정말 6평, 그 정도밖에 안 되는 6평, 7평도 2억이 넘는데 그런 매물들도 사실 정말 인기가 많아서 금방 계약되고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서울대 입구뿐만 아니라 숭실대, 중앙대 그런 학생들도 이 서울대 입구에 많이 와서 오피스텔을 거주를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뉴타운 개발되게 되면 아파트 수요는 뭐이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 서울 강남권이나 뭐 여의도권이나 뭐 가산 디지털 단지나 이런 쪽으로 출퇴근하실 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대학교가 많아서 1인 가구들이 2인 가구들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뉴타운과 상관없이 그런 수요들이 많죠. 1인 가구, 2인 가구. 엄청 많습니다. 여기는 1인 네. 가구가 굉장히 많고 그 서울대에서 근무하시는 그 연구원분들이나 학생분들 굉장히 선호도가 높으세요. 그 서울대 입구역에 있는 오피스텔에 아마 이쪽 1구역에도 1구역에도 지금 오피스텔을 들어가요?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이게 예정돼 좀 변경될 수도 있긴 하는데 오피스텔 세대를 좀 넣을 거라는 전망이 있어서 아마 수요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세대 수가 여기 4,000세대가 넘거든요. 1구역은. 그렇죠. 그러면 일단 아파트 4,000세대 외에도 네. 오피스텔 들어올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2호선 라인이 있고 이제 그 여기 신림선 라인이 있을 텐데 네. 지금도 젊은 학생들이나 직장인들 이제 그 결혼하지 않은 네. 수요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 월세로 주로 사시나요? 현재는 월세로 주로 사시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전세 자금 대출이 되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네. 반전세 개념으로 사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월세, 전월세 다 구분 없이 정말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마 이제 그런 수요가 많다라고 하면은 이제 부동산 투자할 것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월세 수익 목적으로 좀 투자하실 분들도 관심이 많을 텐데 맞습니다. 예, 그런 분들한테는 여기 좀 투자할 만큼 좀 메리트가 그런 있죠. 있습니까? 네. 그럼 한 수익률 따지게 되면 몇 프로 정도 수익률 보고 들어오면 될까요? 근데 사실 건물 수익률은 사실 10%도 보지 못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면 되게 높을 거. 네, 요즘- 사실은 3, 4%만 해도 그렇죠, 그냥 그렇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뭐 대출 없이 그냥 월세만 순수 받는 분들도 많이 올 것 같고. 맞습니다. 최근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꼬마 빌딩 수요가 되게 많은데. 꼬마빌딩 수용도 예, 많습니다. 여기 어때요? 관악구는 그런 수요가 좀 많은 편인가요? 요즘 어떤가요? 관악구 자체도 사실 그런 수요는 좀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전월세 시장이 이쪽이 굉장히 수요가 많다 보니까 올해는 정말 전월세 이렇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좀 잠잠했던 그 거래들이요. 사실 이쪽으로 신림으로 몰려서 방이 없어요, 사실. 방이 없을 정도로 방이 빠르게 계약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 1인 가구가 아마 서울에서 제일 많은 제일 구라고 많습니다. 알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임대 세대를 보면은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지역이 있고 네. 남자분들이 좀 좋아하는 지역이 있을 텐데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즘은 사실 역 근처를 많이 선호했는데 지금 이 신림선이 개통되면서 네. 전 여기 신림 지역이 다 전 역세권으로 이제 5월 이후부터는 될 거라서 네. 예전 같은 경우에 역만 고집하시던 분들도 지금 신림선이 개통될 거 이제 몇 달만 내가 참으면 되겠구나 생각하셔가지고 좀 약간 비역세권도 계약을 하시고 많이 입주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비옥세권이 좀 저렴할 테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또 보안 같은 거 많이 신경 쓰시잖아요. 많이 신경 쓰시죠. 아무래도 CCTV나 건물 깨끗한 거 그런 위주로 많이 들어가시긴 합니다. 오피스텔 같은 거 좋아하실 거고 비싸도. 오피스텔 많이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뉴타운을 관심 있는 분들은 뉴타운을 관심 가질 것 같고 1인 가구나 2인 가구를 위한 임차 세대에 대한 투자 목적이 있으신 분들도 또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이 신림동이라서 맞습니다. 예, 관악구고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네. 관악구가 사실 서울에서 인구가 5번째로 많은 지역이거든요. 네. 많은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호선 딱 4개 역사만 지금 관통하고 있어요. 근데 향후 서부선이 개통이 되면 뭐 여의도라든지 강남이라든지 그다음에 관흥창 그쪽 그다음에 이런 직주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좋아질 거로 예상되고요. 그 열악했던 그 낙후됐던 저희 지역이 많이 이미지를 탈바꿈하면서 입지가 굉장히 저평가됐던 만큼 차후에 상승 여력도 굉장히 크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 서부선이 이제 개통이 되면 아무래도 수요가 많이 증가할 거로 보여집니다. 짧게 말씀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